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혹시 양치질을 할 때나 우연히 거울을 봤을 때 또는 차가운 음료를 마셨을 때 이가 시려서 치아를 보니까 치아에 뿌리가 보이거나 치아의 목 부분이 파여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언제부터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고 나면 괜히 신경도 쓰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페인 정도가 심하면 또 이가 시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 페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치아 페임이란 말 그대로 치아가 패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에 도끼질한 것처럼 치아의 잇몸 쪽이 패여 있는 경우에요. 조금 패여 있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많이 패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이게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치아 페임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치아 페임의 원인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치료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 페임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해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부식증, 교모증, 마모증, 그리고 굴곡 파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릴 것은 교모증입니다. 교합력, 즉 씹는 힘에 의해서 마모가 된 거예요. 치과대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따르면 교모증은 자연 치아 간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므로 경조직이 상실되는 양상은 환자의 교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교합을 하는 경우에도 인전면에서의 교모가 일어나므로 인전면 간의 접촉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넓어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데 씹을 때마다 각각의 치아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이 접촉된 인전면, 즉 붙어있는 면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갈이와 악물기 습관, 이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치아 조직에 큰 결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치료가 필요해요. 환자에게 이갈이 습관의 유해성을 알려주고 환자분이 직접 이갈이를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낮 시간에 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집중을 하거나 특히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꽉 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스플린트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잘 때 라이트 가드를 장착해서 수면 중에 이갈이를 막아주는 것은 교모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마모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표 씨가 나오는 그 분노의 양치질 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하시면 잇몸 쪽 치아가 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까지 하는 분은 많이 없잖아요. 마모증을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는 치약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나면 뽀득뽀득하게 그 개운한 맛이 나는데 그 이유는 치약에 들어있는 마모제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마모제가 없는 치약을 쓰면 뽀득뽀득한 맛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치아의 마모증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칫솔질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치아 페임이 생긴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흔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에요. 치아 페임의 다음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굴곡 파절, 이 굴곡 파절이 잇몸 페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씹는 힘에 의해 치아의 머리 쪽이 아닌 치아의 옆구리 쪽이 파절된다는 말입니다. 이 굴곡 파절에 의해 치아가 패였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특징은 9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인접 치아와는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한 개의 치아에만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칫솔질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생긴다면 어금니 여러 개가 쭉 일렬로 나오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철물, 즉 금리 같은 치아의 뿌리 쪽도 패인다. 세 번째, 날카롭게 패여있다. 네 번째, 주로 치주 조직이 건강한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난다. 다섯 번째, 치아의 혀 쪽이나 입 천장 쪽에서도 발생한다. 여섯 번째, 치아의 한 면에 여러 개가 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치아가 앞쪽과 뒤쪽에 동시에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일곱 번째, 치은염을 동반한다. 여덟 번째, 깊고 좁게 V자 형태로 파여 있다. 아홉 번째, 인전면에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굴곡 파절은 치아에 씹는 면이 갈려있는 아까 말한 교모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굴곡 파절은 굴곡이라는 말처럼 휘어지는 힘에 의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치아는 약간의 탄성이 있습니다. 뿌리 끝이 강하게 박혀있는 상태에서 치아 머리 쪽, 씹는 쪽이 강하게 씹히면 치아가 약간 휘어지다가 딱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치아의 안쪽 구조물은 바깥쪽 구조물보다는 약간의 탄성이 있어서 가장 외부에 단단한 에나멜층이 가장 먼저 터져나가는 것처럼 패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위쪽의 작은 어금니입니다. 앞니에서부터 기준으로 4번째나 5번째 정도의 치아예요. 이 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만져보면 조금씩은 파여있을 확률이 높고 시릴 확률이 높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져보시면 아마 시릴
시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씹는 힘이 강하거나 이갈이가 심하신 분, 운동할 때 꽉 물고 계시는 분들은 치아에 씹는 면이 갈려 있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잇몸이 내려가 있고 잇몸 쪽 치아가 패이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치아 패임의 다른 원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침식증이라는 것은 산에 의해 부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로도 치아가 패일 수도 있습니다. 침식증은 크게 내인성 부식증과 외인성 부식증이 있어요. 내인성은 잦은 구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외인성 부식증은 음식이나 음료에 포함된 산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직업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술 먹고 토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임신 후에 입덧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씹는 힘 때문에 씹는 면이 많이 파이는 것은 교모, 뽀득거리는 느낌, 그 치약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마모처럼 보이지만 V자로 확 파여있는 가장 흔한 원인이 굴곡파절, 산에 의해서 녹아버리듯이 침식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치아 패임의 원인이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평소 생활 습관이 고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려간 잇몸과 한번 패인 치아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원인들을 숙지를 해가면서 치아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지는 않아요. 레진이나 GI라는 재료로 패인 부분을 채워 넣는 게 치료예요. 패여 있으니까 메꾸는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패여 있다고 항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린 증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너무 많이 패여서 보기가 싫은 경우, 세 번째는 너무 많이 패여서 더 패이면 치아가 부러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린 증상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치료 옵션이 레진은 아니에요. 이땐 자극이 덜한 시린이에 쓰는 치약으로 바꿔보고 치아에 오시면 시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바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눈에 띌 정도로 심하게 패이지는 않았고 시린 증상도 아주 가끔 한두 번 있거나 없거나 그러시다면 패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치약도 바꿔보고 치아에서 약도 발라봤는데 증상이 개선이 없다면 그때는 레진이나 GI 등으로 메꾸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패여서 보기 싫은 경우에 심한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레진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은 특히 굴곡파절의 경우에는 치료를 아무리 해도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굴곡파절이란 것이 씹는 힘에 의해 치아가 뒤틀리면서 치아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 에나멜층이 깨져나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치아도 깨져나가는데 레진이라는 것이 붙어있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시리고 보기 싫고 그러니까 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치료를 대충 하거나 또는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패인 치아의 이유가 굴곡파절이기 때문에 레진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씹는 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보톡스 등의 치료를 동반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 패임의 종류, 그에 따른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그리고 왜 그 치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달아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치과의사 안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